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올해 초에 일본 반도체 상품들이 굉장히 핫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최근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 가지의 대표 상품이 있었습니다. 플러스 한화자산운용의 일본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상품이 있었고, 타이거 미래에셋의 일본 반도체 팩셋이라는 게 있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이자 에이스의 일본 반도체, 이 세 가지 상품이 대표 상품이었어요. 자, 왜 그런지 물어보면, 이때 물려서 그렇구나. 그런데 1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플러스 한화자산운용의 일본 반도체 소부장이 출시된 지 누적으로는 26.34% 수익률, 좋은 수익률이라니까요. 이상하죠? 누적으로는 괜찮은데 판단컨대 연초에 이렇게 급등할 때 있죠. 이렇게 60% 급등하면은 이걸 보면서 꼭 들어갑니다. 뒤늦게. 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면 물리죠. 이렇게 빠지면은 이때는 좀 물타기 하다가 또 오르죠. 그러다 또 확 빠집니다. 그러면 진입 가격 대비 한 10에서 20% 정도 밀리죠. 이러면 이제 불신이, 그리고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또 물렸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흘러오니까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거는 모든 테마형 상품의 숙명인 것 같아요. 주가 움직이는 게 우리의 도파민을 막 자극하기 때문에 이때 너무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사실 이 말하는 게 별로 소용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일본 반도체 팩셋도 12.72% 누적이고요. 에이스의 일본 반도체 7.88%도 누적으로는 플러스입니다. 이 보라색은 일본의 대표 주가 지수인 토픽스 지수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케이스고요. 일본 지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가 이렇게 무섭고 힘들다라는 점이라서 아마 최고점에 물렸으면 이때쯤이었겠죠. 7월 한 16일쯤, 7월 중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월 16일 고점으로부터 한번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토픽스의 대표 지수에 들어가도 7%가 물렸고, 앞서 플러스 일본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게 이런 거 들어가면 15% 정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가장 많이 빠진 거는 타이거 일본 반도체 팩셋인데 고점에 물리니까 26%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불안할 때는요, 이 상품을 왜 가입했는지, 이 상품들에 투자하는 종목들이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플러스 일본 반도체 소부장의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반도체 뼈대인 소부장 산업에 투자한다. 특히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은 세계 1위이고 전 세계 매출의 40% 이상 점유한다는 겁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 산업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고 30% 이상의 MS고요. HBM이나 EUV 등 핵심 소부장 아이템의 경쟁력을 보유해서 오죽하면은 일본과 예전 우리나라의 그 무역 분쟁이 붙였을 때, 이런 기술 분쟁인 거죠. 할 때 우리나라의 그 기술 자립도, 우리나라의 소부장이 뜨게 된 배경이기도 하죠. 워낙 일본 기업들이 쟁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 엔화가 워낙 절하돼 있기 때문에 엔화를 투자했을 때 절상되면서 환차 이익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인 거 아니냐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떠니라고 보면, 자, 이게 이제 최근 2023년도 이후로 출시된 이후로 상품의 기준 가격이 보라색, 그 다음에 파란색이 달러 대비 엔화의 기준 가격입니다. 하락하는 게 절상이고요. 상승하는 게 절하죠. 좌측에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게 절하폭인 거고요. 절하가 되면 수출 기업은 유리하겠지만 수익 기업들은 힘들겠죠. 이렇게 절상이 됩니다. 절상이 되면 주가가 좀 오릅니다. 여기 말하는 이런 엔화에 투자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 관점에서도 절상이 되면 주가가 오르고요. 절상이 되면 주가가 오릅니다. 이때는 희한하게 똑같이 움직이죠. 이럴 때 왜 빠졌냐? 사실 이때는 미국 제조업이 안 좋아서 미국 그 증시 전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환율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장 전반이 폭락한 시점이었다라고 예외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다시 절상이 됐죠. 주가가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마 트럼프 당선되면서 좀 애매해진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단 세 개의 상품들의 투자 종목에 겹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참고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본 반도체 소부장, 팩셋, 그다음에 에이스 일본 반도체 겹치는 애들을 다 동일하게 색깔을 표시해봤는데 디스코만 빠졌네요. 한 5종목 정도가 겹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종목 수 면에서는 타이거, 미래에셋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에 항상,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장난질이라고 하기에는, 항상 탑에 보면 자사의 ETF를 담습니다. 글로벌 X를 이렇게 비중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X의 비중 보면 어드밴스 테스트, 디스코, 레이저텍을 보면 다 담고 있는 애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종목을 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건데 약간 밀어주기처럼 글로벌 X를 투자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여기 0.649의 보수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개별 주식을 투자했을 때는 그냥 운용 매매 수수료만 있으면 될 텐데, 그럼으로 인해서 얘를 한 20% 담고 있잖아요. 0.6에 한 20% 담고 있으니까 연간 비용이 0.1 정도 더 발생합니다. 총 보수가 0.49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 팩셋이. 근데 이거
합성보수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총보수 비용으로 보면은 한 0.1 더 비싸요.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래에셋 계열사 자기들 계열사의 미국 상장 ETF를 더 사서 유사한 종목들을 중복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떤 좀 불합리한, 좀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어서 말씀을 계속 드려보고요.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특이한 사항이 올해 이뤄서 또 발생되는 건 뭐냐면 이 보라색, 분홍색이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좀 상승률이 덜하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희한하게 미국이 올라도 덜 오르는 이상한 현상 등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점검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